2018년도 겁니다. 지방직 9급입니다. 지방직 치고는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인데 불구하고 수능형으로 바뀌는 게 조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어내면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1번이요. 밑줄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쵸? 이거요.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어가면 여행 계획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뭐 지도 위에 야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요거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뭐는 안 돼요? 얘는 안 되겠죠? 이마를 짚었다는 이렇게 짚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랑 달라요. 이렇게 짚지 않아요, 걔가. 열나요. 뭐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에요. 그는 두 손으로 땅을 짚어야 됐다. 땅을 딛고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쵸? 내가 땅을 딛는다는 거 거기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도 아닐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속을 짚어낼 수가 없다. 속을 짐작하다니까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4번까지 읽으면요. 4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죠? 4번도 시험 문제를 짚어줘서 딱 이렇게 뽑아주는 거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집단이라는 거 딱 뽑아주는 거잖아. 이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요. 여럿 중에 하나를 콕 집어 가리키다 라고 하는 거에 집다의 뜻이 있어요. 여러 개 중에서 여기 요 문제 이것도 이렇게 짚은 거고요. 얘도요. 여행지에 여기를 갈 거야 라는 것도 짚은 거예요. 딱딱딱딱 짚은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꼭 집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4번이 돼요. 4번이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2번은 손으로 이마나 머리 위를 가볍게 이렇게 누르다 해서 열이 있나 없나 보는 거고, 이거는 몸을 의지하다 이런 뜻이고요. 상황을 헤아려서 어떠한 것을 짐작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세 가지가 다 안 되니까 얘밖에 갈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휘들은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휘는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런 어휘 어떻게 공부해요? 얘네들은요. 나올 때마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어휘집을 아무리 갖고 와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외우셔야 되고, 반복되는 어휘들이 좀 있어요. 반복되는 어휘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정리해가지고 이 집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서 이런 뜻에서 이런 예문, 이런 뜻에서 이런 예문이 있구나. 그 단어들을 공부하셔가지고 따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기 있는 거 4번이요. 여러 중에서 하나를 콕 집어서 요거 얘도요. 여행지 요거 아시겠죠? 손가락으로 짚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답은 4번 됩니다. 다음이요. 2번입니다. 사동법의 특징을 고려할 때 밑줄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을 갖다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얘죠. 왜요? 이거 뻔하지 않겠어요? 사동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키다가 나왔을 때는 뭐로 바꾸면? 하다로 바꿔서 말이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하다로 다 바꾼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김 교수에게 박군을 소개했다. 되죠? 소개했다. 아니 그가 소개한 거죠. 소개하게끔 한 게 아니라 소개한 거죠. 능동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설득하는 건 참 힘든 일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하다. 그쵸? 설득하다죠.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설득하다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도 돼요. 바꾸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거지 갈등 해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하다로 가면 돼요. 근데 2번은 아니죠. 2번은 뭐예요?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걸려 아이를 입원하다. 말이 되지 않죠. 하다로 바꾸면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2번은 무조건 시키다로 써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되는 것들 말씀드렸어요. 다음 얘네들이에요. 갑자기 글씨가 왜 이렇게 커졌어? 여기 보면은요. 관리랑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 쫙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몇 가지만 체크해 볼까요? 여기서 노력을 조금 들였는데도 효과가 신속하면 간악해지고,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자신을 감독하는 사람이 계속 교체되면 간악해지고, 아래에 자신의 무리는 많은데 윗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 간악해지고, 그다음 뒤에 있네요. 자신이 꺼리는 사람이 같이 죄를 지었으면서도 서로 버티면서 죄를 밝히 하지 않으면 간악해진대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답이요 2번 되겠죠. 자신이 범한 과오를 감추고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남의 잘못 드러낸다라는 것은 말이 없어요. 그렇죠? 같이 모하면서 같이 버티면서 죄를 밝히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위에 거랑 얘랑 맞지가 않죠, 여러분? 답이 2번입니다.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4번 됩니다. 박목월의 청로루라고 하는 시입니다. 얘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얘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여태까지도 출제가 많이 됐는데 근데 앞으로도 출제될 거고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요. 청로루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좀 써드릴게요. 여기서는 제가 좀 체크를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일단 여기 써져 있는 것들 있죠 여러분. 여기 막 써져 있는 것들 있죠. 틀렸다고 말하는 4번 빼고요. 1, 2, 3번은 이 시의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꼭 봐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3번 볼까요? 시적 공간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아가고 있다. 이랬어요. 시적 공간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겨가고 있다. 여러분 말 볼까요? 먼 산에 있는 청운사 낡은 기회집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먼 산에 있는 청운사까지 할까요? 먼 산에 있는 청운사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위에 저기 먼 산에 거기에 있는 무슨 절 하나가 이렇게 쫙 멀리 보이는 거라고요. 그 다음 산은 자하산, 산이 좀 더 보이고 있고요. 산도 보이고 있고 그쵸? 자하산. 그 다음에 느릅나무 속잎, 느릅나무의 속잎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피어나는 12곱이 그 속에 꽉 차고 있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의 속이 차고 있는 걸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청로루 맑은 눈에 그 눈동자에 비치는 구름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의 이동에 따라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선의 이동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시선의 이동이 뭐에서 뭐로 가고 있어요? 원경에서 뭘로 가요? 근경. 원경에서 근경 맞죠? 저 먼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갖고 와져서 하다못해 청로루에 누구 뭐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눈동자 안에 구름까지도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세세하게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시선의 이동이라는 거 많이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 시를 갖다가 본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요거 중요해요. 요걸로 쓸까요 그냥? 요거 중요해요. 첫 번째 게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묘사된 자연이 상상적이고 허구적이에요.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있는 거 청운사도 진짜 절 이름이 아닙니다. 상상 속의 절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하산도 진짜 산이 아니에요. 자줏빛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데 이게요. 자하를 한자로 해석하면 자줏빛 산이래요. 산에 자줏빛은 없어요. 당풍이 들지 않는 한 자줏빛 산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산도 자기네 마음속에서 자기가 머릿속에 상상한 거예요. 제일 상상력이 펼쳐지는 것은 여러분 청로루죠. 노루가 청색노루는 없어요. 근데 여기선 청로라는 게 청색노루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연이 표현되고 있는데 걔네들이 다 상상하고 있고 허구적이고 요런 것들. 이 시의 특징이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말하고 싶었는데요. 얘가 생각하는 이상세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 산이 조용히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절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산들이 이렇게 있고 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눈이 녹는 모습 그쵸? 눈이 살짝 녹아가고 있고 봄이잖아요. 봄치 그 모습.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하게 나뭇잎들이 그게 속에 쫙 익어가고 거기 속이 다 꽉 차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청로루에 거기에 구름이 조용히 이렇게 아주 조용히 구름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 청로루가 서 있고 이런 모습들을 얘는 상상하면서 그 세계에 얘는 동경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싶다고 얘는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그런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그거는 제가 3번으로 여기다 쓸게요. 그런 세계를 이상세계라고 표현하고요.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세계가 어떤 이상세계냐? 동양적 세계예요. 요까지도 같이 봐야죠. 노루가 나오고 있고 절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있고 이런 것들 다 동양적 세계에 대한 뭐예요? 동양적 세계에 대한 동경 이렇게 쓸까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얘는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그런 자연물들을 표현함으로써 동양적 세계 약간 노루나 이런 거 좀 평화로운 동양적 세계를 뭐하고 있다? 동경하고 있는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이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표현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선생님 그립다니요. 아니 뭐가 그리워요? 여기서 그립다는 건 여러분 동경한다는 거예요. 나는 평화가 그립다. 그러면 평화 내가 그게 아니죠. 평화를 내가 원한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립다로 가셔야죠 여러분. 원한다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립다라는 건 여러분 동경하는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노래하고 있다? 얘도 맞는 거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겨가고 있다. 얘도 맞는 거겠죠, 여러분. 그쵸? 다 표현한 거니까 1, 2, 3번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가 얘랑 똑같은 뜻이라는 거, 이런 것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설명할 게 있어요.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일단 4번 안 돼요. 사건 발생이 어디 있어요? 사건 발생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땡이죠. 그죠? 그런데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제재가 배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를 물어보시냐면 여러분은 시선에 여기요. 시간적 순서. 시간적 순서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시에서 이거 그때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아요. 시간적 순서예요. 그러면 저한테요. 이거 시선 이동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근데요. 얘 보고 청운사 보고 그 다음 자아산 보고 그 다음 느릅나무 봤고 그 다음에 청로로 눈에 있는 구름 봤잖아요. 시선 이동도 되지만 이거 본 다음에 이거 봤고 이거 본 다음에 이거 봤으니까 시간의 흐름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들 정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에서의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시간이라는 게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새벽이 밝아왔고요. 그쵸? 아침 해가 떴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해가 중천에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막 있다가 그 다음에 저녁 노을이 지고요. 저녁 노을이 막 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별이 뜨고 있고요.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야지만 시간의 흐름이 진짜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진짜 시간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의 표현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장소의 이동이라고 한다면 그쵸? 장소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새벽별 지우고 장소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나와 있는 시선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 수 있냐? 심리적 추이. 아니 이게 제일 많지 않겠어요? 시에서 심리적 추이가 제일 많겠죠, 여러분. 심리적 변화라는 뜻이에요. 추이라는 것은. 그죠? 그러면 선생님 장소의 이동도 시간이잖아요. 시선의 이동도 시간이잖아요. 심리적 추이도 시간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얘네가 나오면 얘네가 있잖아요. 얘네가 먼저예요. 시에서는 얘네가 먼저예요. 시에서는 장소의 이동이 나와서 시간의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장소 이동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선의 이동이 나와가지고 시간의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시선의 이동이 맞고요. 심리적인 게 맨 처음에 내가 그리워 그러다 내가 너 절망해 그러다 내가 너를 기다릴 거야. 이것도 여러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심리가 나올 땐 심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심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보다 얘네가 먼저가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돼요? 시상 전개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시상 전개 방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얘네가 먼저다. 뭐랑 다르다? 소설하고는 다릅니다. 얘네가 나왔으면 얘네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똑같은 공간에서 그쵸? 그 다음에 시선 똑같이 무슨 가족을 쳐다보고 있고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 가족이 다 같이 한 곳에 큰 집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뿌듯해 같이 모여가지고 화기애애하고 좋아 이런 게 다 동일할 때 요런 것들이 표현이 돼 있으면 여러분 그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이런 걸 정리해 놓아야지 여러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의 흐름이잖아. 장소잖아. 이런 거에서 시험장 들어가서 헷갈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전에 정리해 놓으셔야죠. 아시겠죠? 요것들 봐놓으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답은 그래서 저희가 되었습니다. 4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여러분 공방전이라고 하는 지금 가전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얘는요. 요거가 지금 있어요. 여러분 공방전 꼭 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방전에서 얘는요. 가전체 문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공방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가전체 문학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가전체 문학 아셔야 됩니다. 가전체 문학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세 가지 있을까요? 공방전하고 국순전하고 국선생전하고 얘네 세 가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전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가전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다. 여기서 그냥 쓸게요. 사물을 의인화하고 있고요. 사물을 의인화하고 있고 의인화해가지고 뭔가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게 바로 가전체 문학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일대기적 구성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대기적 구성 방식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가전체 문학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요. 얘는요. 설화와 소설의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얘예요. 이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만 얘기하면 되겠다. 공방전이요. 돈이요. 국순전하고 국순전이요. 술이요. 이쪽이 더 쉬우니까 이걸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술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선생으로 얘기할게요. 국선생이 술이에요. 근데 임금님이 처음에는 국선생은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았어요. 뭔 소리 얘기해요? 임금님이 처음에는 국선생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술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임금님이 나중에는 국선생을 계속 옆에 같이 데리고 다니고 어떤 것이든 잔치 때나 제사 때나 무슨 어떤 곳에서도 국선생과 함께요. 무슨 말이에요? 술에 빠졌어요. 술에 빠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탄핵당해요. 국선생이 누구한테 탄핵당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탄핵당했다는 거 그러면 뭐예요? 술이 탄핵당한 거죠, 여러분. 무슨 사기 무슨 시기가 온 거예요? 금주령이요. 금주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근데 백성들이 국선생을 너무 그리워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술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국선생을 불러들였어요. 뭐예요? 금주령 풀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국선생은 나중에 뭐예요? 임금님이 그 다음부터 정말 정신이 없어요. 국선생만 옆에 놔두면 모든 화와 모든 것들이 시름이 다 놓이는 것 같다. 임금님이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그죠?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줄쳐놓고 국선생이 어떻다 줄쳐놓고 이게 의인화시킨 그 사물의 특징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가전체 문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공방전이에요. 요겐 앞에 부분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 공방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공방전은 돈이라고요. 공방은 엽전, 돈이에요. 왕후가 공방을 너무나도 사랑하였다. 뭔 소리예요? 아이, 돈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방은 사람의 천함과 그쵸? 귀함을 가리지 않고 귀함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 뭐예요? 부귀하던 천하던 누구나 다 공방을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공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벼슬자리도 살 수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뇌물을 통한 매간매직이 가능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벼슬이 다 가능하잖아요. 공방을 통해서. 그러면 뭐야? 매간매가지가 하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 뇌물로 관직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게 바로 여기서의 가전체 문학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공방전이에요. 얘가 제일 잘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 드립니다. 그다음에 요것들 특징들 잘 봐놓으세요. 이거에서 공방전 같이 저런 가전체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넘어가면 아예 허구화돼가지고 아예 허구화되고 세상에 막 모든 것들이 다 허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쓰는 소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얘가 중간 역할이에요. 얘가 약간 중간 역할.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요거 하나 볼게요. 국순정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상 최초의 가전체 문학입니다. 최초의 가전체 문학 이런 거는 서울시 보실 분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좀 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전체 문학이다. 최초의 가전체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공방전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시킬게요. 공방의 자는 관지이다 라고 나 있어요. 여러분 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기서 나오는데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릴 적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어릴 적 이름 따로 커서 이름 따로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요즘에는 태명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럼 똑같은 거예요. 태명으로 이렇게 불리다가 나중에 자기 본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여러분. 어릴 적 이름은 관지이다, 꿰매다, 엽전 이렇게 꿰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엽전 이렇게 꾸러미로 이렇게 꿰는 거 있죠. 그런 식의 것들로 맨 처음에는 비슷한 거만 갖고 와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공방입니다. 기역과 니을의 결정에 의해서 세상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랬죠. 기역은 니을의 결정이에요. 니을은 뒤에 보시면 폐하 나왔죠. 그쵸? 황제 나왔죠. 황제의 결정에 세상의 이름을 드러나게 되었다. 맞죠? 황제가 물었잖아. 야, 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관상을 보는 사람이 그쵸? 미래를 좀 볼 줄 아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지금은 그렇지만 걔를 잘 닦아가지고 네가 쓸 수 있게끔만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걔는 세상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그런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왕자들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왕자는 폐하 아래가 아니라 임금 왕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왕이 된 사람은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저기 태평성대를 이끄는 임금은 이런 뜻으로서 왕자가 나온 겁니다.
태평성대를 이끄는 왕자는 사람을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게끔, 그렇죠? 유용한 데 쓰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폐하가서도 저 완고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맞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폐하가 어떻게 해서 알겠다 해서 잘 썼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돈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은 니을의 결정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맞습니다. 니은은 기억의 단점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얘는요 제 발전 가능성. 즉 지금은 구리지만은 나중에 발전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들입니다. 겹쳐 나오네. 3번입니다. 디귿이라고 하는 것은, 디귿은 왕자는 니은에게 자신의 여기 어디 갔어? 니은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니은이 관상을 보는 사람이죠. 관상을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칠 기회를 주었다. 왕자가요? 아니요. 누가 줬어요? 폐하가 줬죠. 폐하가 줬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지금? 3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폐하는 누구의? 왕자의 이상적인 모습, 태평성대를 이루는 임금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고 있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봐달라는 얘기들이었어요. 공방전 따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라든가 이런 거 꼭 보시고 하셨으면 합니다.